지각과 생명체 구성 했어요? 질문 했어요? 네? 아, 네, 5분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물질들이, 그런 결합해서 물질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이제 지각과 생명체를 어떻게 구성하냐. 일단은 요거는 이제 그 원소로 표현한 겁니다. 원소. 예, 지각이 가장 많은 거는 산소고, 그 다음에 규소인데, 왜냐면 이 둘이 합쳐가지고 규산염 광물을 이룹니다. 규산염 광물의 성분이기 때문에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철 이렇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생명체 구성 성분은 산소가 제일 많은 이유는 물 때문에 많은 거고, 물 때문에. 근데 물 때문에 많은 거고, 나머지 탄소가 제일 많은 이유는 탄소 화합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생명체는 유기물은 탄소 화합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둘 다 가장 많은 성분은 산소고요. 지각은 두 번째로 많은 건 규소고, 예, 생명체에선 탄소입니다. 탄소. 근데 규소랑 탄소는 둘 다 이게 14족이죠. 14족. 14족이고 얘는 2죽이고 얘는 3죽이고. 그러니까 주기율표상에서 탄소 밑에 규소가 있습니다. 탄소 밑에 규소 있어요. 같은 족입니다. 자, 산소가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 가장 많은 까닭은 어찌됐건 다 물질로 존재를 합니다. 이 물질들이 결합을, 그러니까 산소가 결합을 잘해요. 다른 애랑 산화 반응하고 막 결합을 잘합니다. 그래서 다른 원소와 쉽게 결합하여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으니까 산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구성 성분의 기본, 수소나 헬륨 이런 거는 빅뱅 초기에 생성이 된 거고요. 헬륨부터 해서 철까지는 별 내부에서 구리, 아연, 아이오딘,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할 때 생성된 겁니다. 자, 지각은 암석으로 되어 있고, 암석은 광물로 되어 있는데 그 광물의 대부분이 규산염 광물로 되어 있어요.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광물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체는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 이런 유기물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있고요. 물이 제일 많기는 하지. 근데 무기물, 뼈라던가 무슨 뭐 칼슘이나 뭐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이런 무기 염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유기물은 모두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탄소화합물이에요. 탄소화합물, 유기물은. 규산염 광물의 결합의 규칙성. 규산염 광물은 규산염 사면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단위체를 이룹니다. 요 애가 어떤 형태로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광물들이 달라지는데, 규산염 사면체가 요런 애인데 규소가 안에 있고 바깥쪽에 산소가 있는 겁니다. 산소가. 근데 산소는 원래 2가 마이너스성을 가집니다. 이렇게. 근데 규소는 4가 플러스를 가져요.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4의 전하를 갖습니다. 그래서 음전하를 띱니다. 음전하를 띠는 규산염 사면체는 양이온인 금속 원소와 결합하거나 이웃하는 규산염 사면체에 의해 산소를 공유하면서 결합하여 전기적으로 중성이 된다. 암석이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죠. 광물이. 자, 그래서 얘가 그냥 독립형 구조는 이 규산염 사면체랑 다른 금속 원소랑 결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로따로. 그런 애들 가운데 감남석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단사슬 구조는 여기 보시면 이게 산소를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산소. 여기 산소를 공유하고 있는 거, 산소. 그러니까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를 하나에 2개씩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단사슬 구조는 공유하는 산소가 2개입니다. 공유하는 산소가 2개. 휘석이 있고요. 복사슬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 있는 애는 하나, 둘, 3개를 공유하고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애는 하나, 두 개를 공유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공유하는 산소가, 공유 산소가 2개에서 3개입니다. 그런 애가 각섬석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탄산 구조는 쭉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전부 다 3개. 전부 다 3개입니다. 3개. 3개씩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판산 구조. 흑음모가 있고, 망상 구조는 이제 4개씩 공유합니다. 4개. 4개를 다 공유해요. 그러면 되게 단단해져요. 얘가 제일 단단한 거야. 망상 구조가. 안정한 형태를 띠어 풍화에 강하다. 풍화는 붓으로 부서지는 거죠. 그 풍화에 강합니다. 망상 구조가. 석영과 장석이 있다. 학교에서 알려주면 다 외우셔야 되고, 규산염 광물은 결합 구조가 다르므로 성질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석영, 감남석 이런 애는 깨져요. 깨진다라는 게 일정한 방향으로 쪼개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일정하게 깨지는 걸 쪼개짐이라고 하는데, 쪼개짐. 흑음모는 판상으로 쪼개집니다. 판상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감남석과 석영은 깨져요. 뭐 이렇게 불규칙하게 모양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감남석, 희석, 각섬석, 흑음모, 석영으로 갈수록 산소수가, 공유하는 산소수가 증가하고, 석영은 규소와 산소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른 애들은 뭐 다른 것도 들어가 있죠. 금속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속 성분들이. 근데 금속 성분이 들어가면 이제 색깔이 진해져요. 유색 광물이 되고, 석영은 이제 무색 광물입니다. 투명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탄소화합물 중에 탄소가 들어가 있는 게 탄소화합물인 거고, 탄소가 기본 골격을 유지를 하고요. 거기에 수소, 산소, 질소 이런 애들이 공유 결합하여 이루어진 물질인데, 메테인, 이게 메테인이죠. 메테인,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탄소화합물의 결합의 규칙성,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최대 4개의 다른 원자와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종류의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고, 탄소끼리 거의 무한대로 결합할 수 있다. 뭐 몇억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DNA 분자 이런 거 엄청 많이 탄소들이 결합하고 있고요. 이중결합, 삼중결합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짝대기가 하나만 있으면 단일결합입니다. 단일결합. 근데 이렇게 2개가 있으면 이중결합이야. 이게 3중결합, 2중결합, 3중결합도 된다. 4중결합은 없어요. 생명체의 몸을 이루는 고분자 유기물을 만드는데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게 쭉 되는 겁니다. 쭉 되면 사슬 모양, 쭉 되다가 가지가 있으면 가지 모양, 이 끄트머리가 연결이 되면 고리 모양, 이런 게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되는 게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양한 화합물 만들 수 있는 게 모두 원소가 그런 게 아닙니다. 탄소만 그런 거죠. 탄소만. 규소도 물론 이제 가능한데, 규소는 덩치가 커가지고 그렇게 다양한 화합물이 많이 나오지 않고, 탄소가 이제 2주기이고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탄소가 이렇게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생명체의 구성물질,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과 같은 탄소화합물과, 탄소화합물이라고도 하고 이런 걸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유기물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물, 무기염료 이런 거는 무기물이에요. 무기물. 아무튼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어요. 생명체 주요 에너지원이고, 포도당, 설탕, 녹말, 글리코젠 등의 형태로 생명체에 존재하는데, 이 포도당이 이게 단당류죠. 이게 단당류고, 포도당을 단위체로 해서 여러 개가 결합되어 있으면 녹말이나 글리코젠 이런 게 되는 겁니다.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까지 포함하고 있고, 때로는 황도 이렇게 뭐 들어가게, 일부 황도 들어가는데, S가 황이죠. 자, 아무튼 주요 구성 물질로, 이거는 주요 에너지원이고 이건 주요 구성 물질.
단백질은 주요 구성물질. 예. 탄수화물은 주요 에너지원. 근육이나 항체, 뭐 호르몬, 효소 뭐 이런 게 다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효소의 주성분으로 몸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조절하는 등 여러 생명 현상에 관여하죠. 에너지원으로도 쓰인다. 지질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습니다. 세포막의 주성분이며 그거는 이제 인지질인데 지질 중에 인지질. 에너지원이다. 뭐 그런 건 주로 중성지방. 에너지원 쓰이는 거 주로 사실 중성지방. 스테로이드 이런 것도 있긴 해요. 에너지 저장 물질로 이용된다. 뭐 이거 중성지방. 핵산에는 이제 DNA와 RNA가 있고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게 DNA. 단백질 합성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RNA. 물, 생명체에서 가장 많은 양 차지하고 비열이 커서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용해성이 커서 다른 물질을 녹입니다. 다른 물질을 녹여서 운반한다. 무기염류, 다양한 생리작용 조절하는 데 관여한다. 뭐 칼륨이나 칼슘이나 뭐 나트륨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건 무기염류라고 합니다. 그치요? 자꾸 적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아도 자꾸 적어서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단백질 형성.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단위체로 되어 있는데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고 뭐가 다른 거냐면 이 곁사슬이 다른 겁니다. 다른 기본 골격은 똑같은데 요게 20가지가 있는 거고 탄소에 카복실기와 아미노기를 같이 가지고 있고요. 수소는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카복실기와 다른 아미노기, 다른 아미노산의 아미노기, 뭐 다른 애가 옵니다. 여기. 그럼 여기서 물이 빠져나와요. 이 OH와 여기 수소 하나가 빠져나오면서 물이 빠져나오면서 탈수 축합 반응을 합니다. 형성된 결합, 이 결합이 그런 용어들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어디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탈수 축합 반응 뭐 이런 한다 그러면 이게 뭐지 막 이럴 거 아니야. 물이 빠져나오면서 뭐 이렇게 합쳐지는 걸 말합니다. 탈수 축합 반응을 해서 펩타이드 결합이 만들어집니다. 펩타이드 결합이 만들어진다. 펩타이드 결합은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이 카복실기의 요 부분과 아미노기의 요 부분 연결되는 요거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연결되는 거죠. 여기가 연결돼서 이렇게 탄소와 질소 사이 결합이 생겨요. 이러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펩타이드가 원래 단백질이라는 소리죠. 단백질의 형성, 수많은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만들어서 긴 사슬 모양의 폴리펩타이드가 되는데 그거를 냅두면 꼬여요. 알아서 인체 내에서 꼬입니다. 배열 순서에 따라서 구부러지고 접혀서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갖는 단백질이 됩니다. 폴리펩타이드가 꼬여서 단백질이 된다. 자, 그래서 이게 아미노산이 쭉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알아서 요 부분이 뭐 잡아당기고 요 부분은 이렇게 잡아당기고 그래가지고 꼬여요. 그래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물이 빠져나오는 탈수 축합 반응이다. 펩타이드 결합이 된다.
이 아미노산 2개면 펩타이드 결합 하나 있어야 되고요. 아미노산이 3개면 펩타이드 결합 2개 있어야 돼. 아미노산이 4개 붙으면 펩타이드 결합 3개 있어야 돼. 이해하시죠? 펩타이드 결합수, 아미노산 5개 결합하면 펩타이드 결합 몇 개 있어야 돼? 4개 있어야 돼. 4개. 5개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 핵산은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인산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인산당 염기. 인산당 염기는 뼈대를 이뤄요. 인산과 당이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인산당. 여기가 이제 요 부분이 뼈대 아니면 뭐 골격, 뭐 이런 걸 이룹니다. 여기에 가지 달린 부분에 염기가 위치하죠. 염기가 4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DNA에 4종류가 있고 RNA에 4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다 합치면은 5종류가 있습니다. 합쳐서 8종류가 아니라. 왜냐면은 공통으로 A, G, C는 있는 거고 DNA에는 타이민이 있고 RNA는 유라실이 있기 때문에 타이민 대신에 다 합치면 8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의 종류가 DNA는 디옥시리보스고 RNA는 리보스고 DNA는 이중 나선 구조예요. 그 다음에 RNA는 단일 가닥입니다. 단일가닥이고요. DNA가 훨씬 길어요. DNA가 훨씬 긴데 그 중에 일부 유전자 부분을 RNA가 전사를 해서 나오는 거지. 그쵸? 이런 거 우리 뒷부분도 배우긴 했잖아. 그쵸? 기억나시지? 그 다음에 DNA는 ATGC로 되어 있습니다. ATGC. 근데 RNA는 AUGC. A랑 T랑 짝이고 G랑 C랑 짝입니다.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하게 되고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 합성에 관여도 합니다. RNA가 리보솜이라고 하는 걸 구성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tRNA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합성에 관여한다. DNA 염기서열에 의해서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는데 염기가 ATGC가 어떤 식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들 수 있는 단백질들이 정해지고요. 그 단백질 때문에 내가 생김새도 이렇고 내가 뭐 이렇게 어떤 생명활동을 하는 거죠. 그 단백질에 의해서. DNA는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고요.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를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에는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사실 수소결합은 알고 보면 화학결합은 아니고 분자 간의 인력인데 좀 센 거야, 센 거. 그래서 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점점점으로 하거든. 점점점 이렇게 하죠. 이게 진짜 결합은 짝대기로 하셔야 됩니다. 실선으로. 점점점으로 하는 거는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 뭐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안쪽에 수소결합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수소결합할 때 아데닌과 타이민이 짝을 이루고요.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짝을 이룹니다. 상보결합이라고도 하고, RNA 구조는 한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RNA가 좀 더 짧아요. DNA가 훨씬 깁니다. 친소재. 자연에서 얻은 물질에 여러가지 조작을 가하여 화합물의 조성이나 결합 구조를 변화시켜 새로운 성질을 갖도록 하는 물질. 전기적으로 이제 신소재를 만든 거는 이제 액정이랑 반도체가 있는데, 액정은 액체 상태의 성질도 가지고 결정의 성질도 갖는다 뭐 이런 의미야. 고체와 액체의 중간 물질로 전압을 걸어주면 액체 분자의 배열이 변한다. 이거를 어디에 쓰냐, 이제 보통 LCD 화면이랑 LCD TV, LCD 화면에 쓰는 겁니다. LCD 뭐 그런 디스플레이에 쓰는 건데, 전자 계산기에도 그렇게 약간 회색빛 나는 회색의 어떤 뭐 전자 계산기 요즘 잘 볼 일이 없죠.
그 화면들이 있어요. 거기 다 액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온도계 이런 것도 그 안에 액정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TV도 이제 이런 거는 LCD고 LCD도 이제 들어가 있고요. 휴대폰도 쓰입니다. 휴대폰에도 쓰이고 영상 화면에도 다 쓰입니다. 액정이. 반도체는 순수한 규소나 절마늄의 미량의 원소를 첨가하여 전기 전도성을 증가시킨 물질인데, 그게 뭐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반도체 소자, 발광 다이오드, 이거 LED 발광 다이오드, 유기 발광 다이오드, 압력 감지기, 레이저 광원, 중앙 처리 장치, 태양 전지, 뭐 되게 많은 전자제품에 다 쓰이는 거죠. 반도체 소자가.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이게 다이오드 이런 거 쓰이죠. 다이오드는 정류작용이라고 합니다. 정류작용.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이것도 이제 반도체 소자로 만드는 건데, 트랜지스터는 증폭작용과 스위치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것들 중에 이제 초전도체가 있어요.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 특정 온도를 임계온도라고 하죠. 임계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돼서, 그러면 뭔가 전기적 성질이 같긴 한데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생기는 걸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게 맞아요. 그래서 자기장을 밀어냅니다. 자기장을 밀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거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죠. 마이스너 효과. 그건 뭐 자석 위에 둥둥 떠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 부상 열차 만들 수 있고, 핵 융합 장치나 이런 거는 뭐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핵 융합 장치. 그 다음에 뭐 MRI라고 있죠. MRI라고 해서 그 영상 찍는 거 있습니다. 의료기기. 그거 강한 자기장을 이용한 장치고, 입자가 섞기도 그렇고요. 전력 손실이 없는 송전선은 전기 저항이 0이 돼서 전력 손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거 만들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전부 다 임계 온도 이하에서만 되는 거기 때문에 임계 온도 이하를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걸 유지하는 게. 그 다음에 네오디듐 자석은 철 원자 사이에 네오디듐과 붕소를 첨가하여 철의 원자 자기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만든 자석인데, 그래서 엄청 세요. 네오디듐 자석이 여러가지 하드디스크 헤드에 쓰이고, 고출력 소형 스피커, 강력한 모터 이런 것도 네오디듐 자석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 요 둘은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다. 나노 신소재. 나노라고 하는 단위가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입니다. 그러니까 1 나노미터면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예요. 엄청 작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핀은 한 겹만 합니다. 한 겹. 육각형 벌집 모양의 구조인데 한 겹이야, 한 겹. 그러니까 그래파이트 흑연은 여러 겹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한 겹만 있을 때 그래핀이라고 하고, 전기 전도성, 열 전도성, 강도가 뛰어나고 유연성이 있고 투명합니다. 투명하고. 그래서 뭐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의복형 컴퓨터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다. 휘어지니까, 유연성이 있으니까. 탄소 나노튜브는 이렇게 이 그래핀을 이렇게 둘둘 만 형태인데, 되게 작은 이 핀셋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첨단 현미경의 탐침, 이 끄트머리, 뭐 전자 현미경 끄트머리 탐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나노 핀셋도 활용 가능하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전기 전도성 뛰어나고 열 전도성 뛰어나고 강도도 뛰어납니다.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연을 모방한 소재는 이제 생체 뭐요? 되게 다르게 써져 있는데 어디요? 그래핀이 나선형으로 말려있다 쓰고 있어요. 나선형으로 말려있다? 탄소나 나트륨. 아 그래도 돼요. 네. 그냥 원통형 튜브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핀이 나선형은 좀 이상한데, 네. 나선형은 이상한데 그냥 말려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요즘 책에는 그렇게 되네. 나선형으로 말려있다. 아 그림이 다르네. 나선형으로 말려서 튜브가 된 건데 뭐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뭐 지금 이 책이랑 이거 조금 옛날 책이고 이거는 조금 최근 책인데, 최근 연구 결과가 그런가? 나선형으로 말려가지고 뭐 탄소 나노 튜브가 될 수도 있지. 하여튼 뭐 비슷한 얘기고, 자연을 모방한 거는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하고, 독고마리 열매를 모방한 벨크로 테이프, 모르포 나비의 구조를 모방한 모르포 텍스 섬유. 모르포 나비는 파란색인데 알고 보면 그 모르포 나비 이 하나하나는 그냥 투명해요. 근데 다 같이 보면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빛이 굴절하고 반사하는 거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런 게 있고, 홍합 분비물, 홍합의 족사라고 하죠. 홍합의 족사. 그거는 이제 수중 접착제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잎이 물을 밀어내는 특성, 방수섬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게 가능하지요. 개념 짚어보기 한번 칸 좀 채워봐 주세요. 답만 맞추고 틀린 거만 할게요. 1번에 XOX, 1번에 XOX, 2번에 규산염, 2번 기억 탄소, 니은 탄소, 3번에 XO, XO, XX, 3번에 XO, XO, XX, 4번에 미음, 리을, 디귿, 비읍, 기억, 미음, 리을, 디귿, 비읍, 기억. 혹시 무슨 틀린 거? 3번에 3번. 뉴클리오타이드 사이의 결합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아니죠.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이 펩타이드 결합이고, 뉴클리오타이드 사이의 결합 이름은 없어요. 그냥 이름은 없고, 그냥 당하고 인산들 사이의 결합이 있습니다. 펩타이드 결합은 단백질 형성할 때 아미노산 사이 결합이죠. 펩타이드가 단백질이라는 뜻이거든요. 단백질. 되시죠? 자, 마저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23번까지는 풀어주시고, 2단계에서 23번까지 풀어주세요. 자, 다 맞추고 틀린 것만 좀 하겠습니다. 1번에 1번이고요. 2번에 5번, 3번에 1번, 4번에 1번, 5번에 3번, 6번에 1번, 그다음 7번에 5번, 8번에 4번, 9번에 2번, 10번에 2번, 11번에 탄수화물, 12번에 5번, 13번에 3번, 14번에 1번, 15번에 1번, 16번에 2번, 17번에 2번, 18번에 4번, 19번에 2번, 20번에 4번, 21번에 1번, 22번에 3번, 23번에 3번. 앞에서부터 좀 볼게요. 여기 요 페이지 틀린 거 있나요? 2번이요? 이번에 A에서 C에 대한 설명. A는 지각에 제일 많은 거는 일단 산소입니다. 산소, 규소.
생명체에서 제일 많은 것도 산소, 그 다음에 탄소입니다. 여기 C가 탄소입니다. 그런데 A는 산소죠. 다른 원소와 쉽게 결합하여 다양한 물질을 만든다. 맞고요. B는 별 내부 핵융합에서 생성되었다. B가 뭐지? 규소네, 규소. 규소도 별 내부 핵융합으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규소도 핵융합으로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철까지인데 철이 26번이고요. 규소는 그 안쪽에 있어요. 규소는 이제 14번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무튼 그 다음에 C가 탄소죠. 유기물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맞습니다. 유기물은 탄소화합물이기 때문에 탄소화합물이야. C가 탄소인데 지금 유기물 탄소화합물이거든요. 화합물로 되어 있거든요. 탄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페이지 뭐 틀린 거 있나요? 4번 규산염 광물에 대한 설명. 규산염 광물의 기본 구조는 규산염 사면체이고 규산염 사면체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아닙니다. 마이너스 4 전하량 같습니다. 규산염 광물은 공유하는 산소 수가 모두 같다. 아닙니다. 어떤 애는 아예 안 하는 애는 독립형이고 2개만 하는 애는 단사슬, 2개에서 3개 하는 거는 복사슬. 탄산 구조는 3개, 망산 구조는 4개의 산소를 공유합니다. 그렇죠? 1번. 그 다음에 없어요? 넘어가요? 네, 34쪽에 틀린 거 뭐 있을까요? 12번에 자, 뭐 구분해야 되는데 펩타이드 결합이 있는가 예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펩타이드 결합 있는 거는 단백질이고 나머지가 DNA 밖에 없죠. 그죠? 네. 그럼 이제 요 가의 세포막의 구성 성분인가 예라고 되어 있는데 인지질과 단백질이 세포막의 구성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괜찮아요. 예로 들어가는 게 세포막이 인지질과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인지질과 단백질로. 세포막은 인지질이랑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괜찮습니다. 가. 그 다음에 A의 단위체는 인산탕 염기로 되어 있다. 맞죠? 뉴클레오타이드. 자, B는 단백질인데 효소의 주성분이다. 효소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효소 주성분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뭐 아밀레이스 뭐 이런 효소 있잖아. 그런 거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됐을까요? 또 있나요? 9번이요. 9번에 탄소 원자과 전자수가 8개이기 때문에 아니죠. 탄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4개죠. 4개. 4개인데 이제 8개가 되기 위해서 이제 결합을 하는 거죠.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탄소는 다른 탄소 원자와 결합하여 사슬 또는 가지 모양을 이루는 탄소 골격을 만들 수 있다. 맞죠? 쭉 연결되면 사슬이고 쭉 연결되다가 가지가 나오면 가지 모양인 거고 되죠? 탄소 사이에 4중 결합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3중 결합까지만 돼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려면 원자과 전자 4개니까 결합을 4개 하면 옥텟 규칙 만족해가지고 안정한 물질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자가 8개가 이렇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반발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4중 결합은 없습니다. 3중 결합까지만 있습니다. 답은 2번. 없어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35쪽에 틀린 거 14번에 DNA를 RNA와 비교했을 때 DNA만 해당하는 특징. 뭐 일단은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인 거는 공통적인 거니까 안 되는 거고요. DNA만 해당하는 특징.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한 이중나선 구조이다. 맞죠? 염기에 ATGC, 유라실이 들어가는 거는 RNA입니다. RNA. 그렇죠. DNA는 타이민이 들어가죠. 유라실이 아니라 ATGC. 그 다음에 이중나선 구조다. DNA는. 그 다음에 8번에 단백질과 핵산의 공통점.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핵산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는 탄수화물이랑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 아니야.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탄소화합물이라는 공통점이고, 적은 종류의 단위체로 구조와 기능이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낸다. 뭐 맞는 설명이죠. 근데 이게 원래 DNA는 구조가 이중 나선 구조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뭐 요거 좀 핵산은 조금 예외적이긴 한데, 핵산이 뭐 그러니까 일단은 단위체가 결합돼서 큰 분자가 되는 거는 맞아요. 핵산은 요 뒷말이 조금 애매한데 사실은 맞다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요런 이제 얘 의미는 단위체가 결합해서 큰 분자가 된다, 요런 표현 같은데, 지금 보면은 4번 답으로 되어 있네. 그러니까 구조와 기능이 조금은 다르지. 하여튼 DNA도 다르긴 하지. 하는 일이 다르긴 하겠죠. 왜냐면 유전 정보가 다르니까. 뭐 맞는 표현입니다. 맞는 표현이네. 4번 하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36쪽에 21번이요. 지금 이게 일단은 초전도체들입니다. 이게 다 초전도체인데, 임계온도가 원래 처음 발견됐을 때는 엄청 낮았어요. 4켈빈. 수온이 4켈빈입니다. 임계온도가. 근데 점점점 이게 화합물을 만들어 가지고 임계온도가 액체 질소 끓는 점보다도 더 높은, 액체 질소는 이제 마이너스 196도씨거든요. 그거보다 높은 물질이 개발이 된 겁니다. 요거 섞었더니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계온도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뭐 이 표현은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만든 초전도체의 임계온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지, 그치? 이런 것도 있나 보네. 이러면 꽤 높은 건데, 이러면. 좋네, 좋기는. 이러면은 좋은 거예요.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되면은 엄청 좋은 거예요. 작년에 이런 얘기가 엄청 떠들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됐다, 뭐 이렇게. 이거에 맞는 설명이고, 근데 여기서 설명은 이런 거지. 개발된 초전도체의 임계 온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얘기지. 나머지는 이제 1920년 이후 수온에서 초전도 현상 발견됐다. 아니잖아요. 1920년 전이잖아요. 20이 여기겠지? 틀렸고, 임계온도 이하에서 초전도 현상 나타나지 않는다, 틀렸고, 액체질소 끓는 점 이상의 초전도 물질이 더 많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하여튼 개발된 거는 요만큼이니까 액체질소보다 더 낮은 게 더 많은 것 같고, 물에 끓는 점 이상에서도, 그건 100도씨라는 소리거든요. 초전도 현상 나타나는 물질이 있다. 아직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켈빈이기 때문에 100도씨가 273에다가 100도여야 되니까 373켈빈이에요. 100도씨가. 이거는 단위가 켈빈이잖아요. 100도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틀렸나요? 이것 때문에. 373켈빈에서 초전도 현상 나타나는 건 아직 없습니다. 1번 답이고
됐나요 혹시? 3단계도 한번 풀어봐 주시고, 수민이는 다 풀었으면은 요 등급 올리기는 다 해볼게요. 설명하면서 하겠습니다. 1번에 단사술 구조도 단사술 구조. 그래서 여기 두 개씩 그 산소를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끝난 건 아니고 이제 쭉 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복사술 구조인데, 여기 있는 애는 하나, 둘, 세 개를 공유하고 있는 거고, 산소를. 여기 있는 애는 지금 하나, 두 개를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가는 규산염 사면체가 사슬 모양으로 연결된 거 맞고요. 근데 이게 단사슬 구조에 휘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사슬 구조가 각섬석이 있고, 이건 외울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가는 나보다 산소 수분의 규소수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공유를 하는 산소가 얘네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공유하는 게 2개 내지 3개고, 산소가 얘는 공유하는 게 2개입니다. 근데 공유를 많이 한다라는 건 산소 수가 적다라는 거예요. 공유를 많이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규산염 자면체 수보다 그 수가 같을 때 산소 수가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공유를 많이 하는 게 산소 수가 많은 게 아니라 산소 수가 적은 거야, 나가. 이해하실까? 공유를 많이 하면 전체적으로 산소 수는 줄어드는 거야, 공유를 많이 하면. 이 2개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요렇게만 보면은 산소가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 7, 8, 9, 10개 있는데 규소는 3개 있는 거죠. 여기 뭐 만약에 뭐 요렇게 보면은 더 어렵네. 하여튼 공유를 많이 하는 게 산소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산소수가 줄어들면은 이 전체적인 값은 나가 크겠죠. 나가 큰 겁니다. 가보다 나가 큰 겁니다. 답이 3번. 답이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인체 구성하는 물질의 비율, 물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정상적이면 그래. 그 다음에 B는 뭐지? B는 핵산인가? 지방일 수도 있고, 지방 또는 핵산일 텐데, 나는 가의 A와 B의 구성인 단위체래요. 그러면은 이제 핵산인 거네, B는. 왜냐면 얘가 뉴클레오타이드의 뉴클레오타이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억은 서로 연결될 때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이 되고요. A의 단위체인 기억의 배열 순서에 따라 다양한 입체 구조를 갖는다. 맞죠? 얘가 R이라고 하는 애가 얘가 20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 배열 순서에 따라 입체 구조가 달라지는 거고, B의 단위체, 이건 핵산이죠. 이제 핵산. 자, 니은이 길게 연결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만들어진다. 뭐 맞는 이야기죠.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2줄이 있어서 꼬여 있으면 DNA고, 그냥 한 가닥만 있으면 RNA고. 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네. 5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자, 뭐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라고 하는 앤데, 이게 이제 신소재 물질이고,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만들 수 있고요. 요건 초전도체죠. 가는 자체에서 빛을 내는 광대물로 광원이 필요 없다. 이거 어려운 얘기네. 맞는 이야기인데, 선생님이 원래는 이게 OLED 이거 연구했거든요. 예전에. 벌써 20년도 넘었는데. 아무튼 원래 LCD TV는 그 뒤쪽에 백라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 그래서 백라이트에서 나오는 빛이 LCD를 통과해서 나올 때 뭐 빨간색이나 초록색이나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OLED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는 이 유기물이, 어떤 유기물은 전기 통화해 주면은 파란색이 나오고, 어떤 애는 빨간색 나오고, 어떤 애는 초록색 나와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물질이기 때문에 광원이 필요 없어요.
뭐 이런 걸 학교에서 배우면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예. 나는 물질을 도선으로 사용하면 전류가 흘러도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왜냐면 저항이 없기 때문에. 저항이 없어서 저항이 빵이어가지고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와 나와 같이 장치나 현상은 자연의 동식물을 모방한 것이에요. 그건 아니지 이거는. 그런 애가 있긴 하지만 이건 아니지. 3번 고르시면 되고요. 자, 원소 질량비입니다. 원소 질량비. 가와 나를 쓰고 지각이군요. 가는 산소고 산소. 나는 규소. 자, 어떤 원소가 더 높은 온도에서 생성되었는지 서술하시오. 아, 어렵네. 산소가 8번이고 규소가 14번이에요. 규소가 더 높은 온도에서 생성된 겁니다. 원자 핵이 더 많이 결합한 거거든요. 그래서 규소가 더 무거운 원소이므로 더 높은 온도에서 생성되었다. 쓰시면 되고, 이건 양성자가 8개 붙은 거고 이게 14개 붙은 겁니다.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양성자 더 많이 붙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밀어내니까 양성자들끼리는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한 겁니다. 15번에 단위체 이름 쓰래. 단위체 이름. 가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쓰셔야 되고, 나의 단위체는 아미노산 쓰면 되는데, 단백질이니까 몇 종류씩 있는지 써라라고 되어 있네요. 뉴클레오타이드는 DNA에 4종류 있는 거고,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있는 겁니다. 단백질은 종류에 따라 구조가 다양하며 DNA는 매우 다양한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적은 종류의 단위체로 형성된 두 물질이 다양성을 가질 수 있는 까닭의 단위체와 관련되어 서술하시오. 적은 종류의 단위체의 배열 순서에 따라 구조와 기능이 다양해지기 때문이다. 한번 쓸게. 됐죠? 네. 여기까지 하고